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유성구의 정례의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회에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예철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23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25년 6월 2일 우리 의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송호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해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2쪽부터 84쪽 일반 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 4,518억 2,328만 9,550원 중 징수결정액은 4,524억 9,018만 7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523억 6,191만 82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2,826만 9,9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6쪽부터 200쪽 일반 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4,991억 6,745만 7,550원 중 4,810억 5,267만 7,590원을 지출하고 97억 2,423만 2,69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3억 9,054만 7,270원입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사회돌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604억 4,683만 8,500원 중 지출액은 546억 3,858만 3,730원이고 이월액은 34억 5,011만 7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9억 8,248만 1,230원, 집행잔액은 3억 7,566만 3,47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예산 현액 1,793억 9,101만 6,440원 중 지출액은 1,730억 6,677만 7,150원이고 이월액은 53억 1,667만 2,6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7억 5,873만 3,650원, 집행잔액은 2억 4,883만 3,020원입니다. 다음은 188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은행 627억 1,315만 3천 원 중 지출액은 620억 6,944만 6,23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5억 7,873만 7,080원, 집행잔액은 6,496만 9,69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1,952억 9,186만 5,610원 중 지출액은 1,899억 8,689만 5,760원이고 이월액은 9억 5,74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34억 2,963만 4,430원, 집행잔액은 9억 1,788만 5,420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은행 13억 2,458만 4천원 중 지출액은 12억 9,097만 4,72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67만 1,590원, 집행잔액은 3,293만 7,69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히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1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히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8억 6,61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8,684만 9,282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8억 4,380만 1,25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1,764만 4,010원입니다. 다음은 32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히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8억 6,617만 원 중 지출액은 7억 5,627만 4,04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3,989만 3,320원, 집행잔액은 7천만 2,64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결산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지원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1,942만 7,401원이며 당해년도에 5,168만 2,250원을 조성하고 1,75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5억 5,360만 9,651원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827만 7,056원이며 당해년도에 8,456만 3,500원을 조성하고 1억 4,218만 1,510원을 사용하여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7억 9,065만 9,04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5쪽 일반 예비비로 사회돌봄과에서 한부모 가정지원사업 12 변경 내시에 따른 급여부담금 지급 후에 594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 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4 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돌봄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욱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0조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액이 지금 3억 3,547만 원 정도 예산액이 되고요. 이 집행액은 6,529만 원을 집행했고 이제 잔액이 한 80% 정도 이렇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국비 사업이죠. 예, 이게 국비 보니까 청구합니다. 2024년 5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이제 최초의 사업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액이 이제 그 잔액이 80% 남았다는 것은 이 내용을 보니까 가족돌봄 청년에게 가사돌봄, 재가돌봄이고 특화 사업으로 해서 심리지원 소셜 다이밍 교류 증진 서비스 제공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80% 남은 거는 소셜 다이밍이나 교류 증진을 어떻게 이 대상자들에게 했는지, 예, 그거 좀 궁금해서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5월 달에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5월 달에 이제 모집을 하고 6월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홍보 이런 부분은 좀 했지만 시초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소득 수요가 조금 높은 도시락 지원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월 12,850원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유사 돌봄 서비스랑 중복 지원이 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이 좀 적었고 하다 보니까 집행자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 부분은 여기 이제 저소득층 대상이라 네, 본인 부담금이 월 12,850원이 이제 본인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이럴 때 본인 부담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한 그런 경향이 있나요? 예,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우리 그 상부 기간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하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모색한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게 통합돌봄하고 이제 예상돌봄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부서도 예전에 이제 사회돌봄과 생활보장과 분리돼 있다가 이번에 이제 통합돌봄이 사회돌봄과로 통합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는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홍보도 좀 부족했고 이제 인식도 조금 부족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훨씬 좀 대상자도 좀 많이 지원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 저소득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할 경우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서로 소통을 해서 본인 부담금을 없애는 방향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일반인이 아니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이 소셜 다이밍이나 교류 증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소셜 다이밍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수단으로서 어떤 이제 식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대상자들을 설명을 해서 하면은 많이들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반기에 사업을 해도 80%가 남았다는 것은 저는 알아요. 이제 국비를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근데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줄 때는 우리 소유주사와 좀 다르게 너무 많이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또 지원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2025년도에는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육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유성구 복지건강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받으셨죠? 예. 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마 복지사업 하시는 주민복지국 일이 업무도 굉장히 많고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그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부분이 인정받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계연도 결산서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본서류고요. 밑에서 두 번째 환수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환수금 목록이 없었어요, 국장님. 근데 2024년도에 보니까 환수금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가 뭘까요? 지금 부정이익 환수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이 부분은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든가 이제 코로나 생활지원금 환수 결정 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건데요. 이 부정이익 환수금은 저희가 발생하면 그걸 이제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하는 상황이라서 연도별로 있을 수 없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정수급하는 행위는 국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공공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조금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결산 설명서 3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31페이지, 33페이지 보면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사업 대상자의 소득 기준 초과 등 자격 변동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 예. 이게 매년 몇 프로나 변동이 있어요? 저희가 프로테이즈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네.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중위수 63% 이하 뭐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이 하다 보니까 이제 중위수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소득은 본인이 이제 뭐 이게 직장 생활을 안 하다가 하게 되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인 경우는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소득이 초과되면 저희가 자격을 이제 중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매년 집행 사유가 비슷하잖아요. 사업자의 소득 기준 초과에 따라서 자격 변동이라고. 그럼 대략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조금 예측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미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예.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에 그 보조금 환수 내용을 질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설명서 12쪽 한번 펴보세요. 설명서 12페이지. 피셨습니까? 예. 보셨습니까? 김미희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분명히 설명 자료의 내용을 같은 맥락으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부정이 있고 한수금 예. 예, 반환받은 금액 중 집행 잔액에 대한 왜라는 말을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답변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건수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한 의원입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갖고 계셔요? 예. 결산검사 의견서. 예. 예. 맨 뒤에 보면은 지적사항 및 개선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7가지가 있는데요. 7가지의 사회 돌봄과도 몇 개가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 어떻게 뭐 개선하실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성인지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저희 기획예산과랑 7번인가요? 예, 협의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지적을 해줘서 좀 올해는 좀 개선을 했는데 아직도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더 상의해서 내년부터는 좀 성인지 예산 편성할 때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 성인지 예결산제도 뭐 사업의 성평등 또는 성차별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는 목표를 설정하셨다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또 없나요? 6번도 있으신데 6번에 보면은 6번에 사회돌봄과 성과보고에 누락시킨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예? 개선 공고사항 6번. 예. 아니 저기 국장님 거기 아니고 저기 뭐야 6번 저기 지금 하신 거는 맨 7번 성인지 예결산제도의 내실인 운영 필요가 있다는 그런 개선 사항이고요. 예. 7번이고요. 6번에 성과 계획 및 성과 보고서 관리 철저해서 사회돌봄과가 성과 보고에 누락시키는 성과 지표가 있다고. 예.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뭐 말씀하신 대로 계획서에서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에 대비해서 보고서를 좀 작성하고요. 작성하는 과정도 작성에 결과지향적 지표를 정하고 충실한 성과 분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게 2024년도에는 이게 뭐야? 2024년도 예산 계획서, 성과 계획서에는 있었는데
이 결과 보고에는 빠진 거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지적사항 2번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오차 축소해서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사회돌봄과도 해당되더라고요. 네. 그것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사전 검토를 해서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 의견서가 7인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해서 그분 한 사람당 한 300만 원 정도 하신데서 한 2천만 원 들여서 이런 보고서를 만든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저희들 보라고 만든 게 아니고 집행부에 전달해서 집행부가 이 의견을 합당하다면은 이 의견대로 해갖고 좀 개선해서 행정이 앞으로 1년마다 조금씩 더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개선사항을 잘 반영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결산 설명서 19쪽.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환 사업이고요. 집행잔액이 10%이긴 잔액 비율이 10%이긴 한데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1억 5,400만 원 정도 되는데 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사회복무요원 신규 배정인원 감원 10인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사회도시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사회복무요원은 국가 사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이런 굽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줄여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병무청에서는 증언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감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인원을 가급적이면 인원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이제 지금 지방이양 부담금만 우리가 쓰고 나머지 구비 부분은 부담을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저희가 구비 부담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사무는 국가 사무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는 늘려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줄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69명인가 그렇죠? 이게 이제 수요보다는 원래는 이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은 150명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65명 정도로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꾸 좀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까지만 지방이양금이 보존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구비로 자체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회복무원이 군복무를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원님께서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장기 요양시설 등에서 이 사회복무요원을 이렇게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감원하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감원하지 말고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계속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들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원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예산안도 69명원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계속해서 줄여나갈 생각이신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지방이양 분용금만큼은 일단은 이제 범위 내에서는 좀 하고요. 그게 만약에 끊기게 되면은 이제 전액 구비로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에서 이렇게 보조할 수가 없는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이걸 민간 사업자들 사업을 도와준다고 해서 공공이 하는 게 바람직하지 가지 않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공공에서도 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검사 의견서의 두 번째 지적사항에 보면은 23페이지에 예산 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 5차 축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은 읽어보셨죠? 예. 전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지적한 문제점 외에 또 다른 사항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지적한 문제점은 예산 현액하고 실제 수납액 차이를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입 예측이 정확해야 세출 예산 편성이 정확해지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 우리 지금 부서에서 보면 이제 올라온 자료들을 보면 이 차이 나는 부분이 과목에 대한 오차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걸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세입 편성목에 맞게끔 수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편성목과 실제 수납하는 목이 상이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게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내용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건 연중에 한번 점검하시면 돼요. 점검해서 조정하시면 되거든요. 마지막 추경 때라도. 근데 이게 꼭 결산 때 확인을 하시니까 이런 수납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 좀 질의를 드리면 결산서 설명서 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 사회돌봄과 그의 수입 224-07의 내역이 부과 대상이 4건이 있습니다. 맞나요? 예. 거기 보면 첫 번째가 22년도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추가 반납금이에요. 이게 왜 발생을 했을까요? 추가 반납금이? 출납이 마감된 다음에 확인이 돼가지고 추가 반납금이 발생을 했겠죠. 국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그의 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까? 지난년도 수입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까? 지난년도 수입으로 잡아야 돼. 그렇죠. 예. 예, 지난년도 수입에 225-01의 과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사회돌봄과 결산서를 보면 225-01에 대한 과목에 잡혀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 현액도 없고. 그 부분은 저희가 예, 그러니까 네, 이런 계산하도록 문제들이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세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은 큰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임시적 세외 수입은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 근데 경상적 세외 수입은 보통은 통상 예측이 되는 세입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세입이 이 지난년도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변동성이 좀 큽니다. 예, 그거에 대한 분석도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결산서 73쪽에 있는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지금 예산 현액이 282억 5,813만 원이라고 예산 현액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저희 실제 2회 추경까지 끝난 예산 현액하고 금액이 일치하나요? 국장님, 이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사회돌봄과 같은 경우에 이 세입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2024년도는 2회 추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예산 현액과 동일하지 않은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시도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원래 했던 건 282억 5,208만 원으로 예산 현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결산서상과 그리고 2회 추경할 때 이 숫자가 왜 틀린지, 왜 다른지 그 부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제가 그 부분 파악 못했는데 별도로 좀 보고 그 드리겠습니다. 부분 좀 해주시고요. 이어서 그 환급액이 1억 276만 원 있잖아요. 이 환급액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자료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임미정 의원님, 지금 보니까 설명서에 없는 이 본서류 내용을 묻다 보니까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를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은 환급액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년에 비해서 환급액 규모가 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부서의 업무 조정 때문에 발생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 현액이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작성하셔가지고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임미정 의원님,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별도의 자료를 준비를 못했고 답변을 좀 제대로 못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중으로 보고를 해드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꼭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59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1 지원이 있습니다. 잔액 비율이 87%로 굉장히 높습니다. 주요 집행전액 발생 사유가 선정기준 점수가 높아서 신청자 대비 대상자가 적고 50점으로 선정기준 점수를 하향해도 예산 대비 서비스 이용자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요,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6월 달에 재공기관을 선정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선정 기준 실시점일 때는 13명이 신청했었는데 적합이 4명만 적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좀 적었고요. 저희가 건의를 해서 9월 19일 날 선정 기준 50점으로 좀 하향 조정했거든요. 근데 소폭 증가를 했는데 그래도 예산 대비 이용자가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치중증 발달 장애인들이 저희 이제 구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주간그룹 1대 2대 3 정도로 하고 있고요. 24시간 1대 같은 경우는 서구 지체장애인 협회 서구지에서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주간에 1대1만 하는 데는 또 4군데 또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는 지금 2개의 서비스 기관이 있는데
1대 2명이나 3명 이 정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더 홍보도 하고 대상자도 좀 이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 예산 보니까 본 예산에는 6억 4천인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저기 전체는 3억 7천인데 이건 그럼 뭐 감액된 건가요? 저기 조정을 시에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예. 3억 7천에서 집행액을 4,600 정도 썼습니다. 네. 근데 또 2025년 예산은 4억 9천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이거 다 쓰실 수 있으신 건가요? 제가 잘 의문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제 국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는 일단은 수립하고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여기 대상자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이제 그때 가서 반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가 70%인 상황입니다. 예, 이게 많이 남을 것 같은. 네, 열심히 사업을 하셔야지 4억 9천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4,600밖에 못 쓴 거라서. 예, 예. 그리고 여기 통계목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07-01로 되어 있는데 이 통계목이 좀 잘못된 거 아닐까요? 혹시 301에 01이 아닐까요? 예, 의원님,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아, 예. 통계목 이거 잘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60페이지 설명서 바로 다음 장에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 사업이 있습니다. 잔액 비율이 100% 다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을 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2024년 6월 1일 수행기간으로 선정했으나 8월 27일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2회 재공고했으나 수행기간이 미선정되어 사업 추진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간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수행기간에 선정하는 데에서는 문제는 없었는데요. 일단은 이 사업이 이제 최초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대상자를 이렇게 섭외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도 포기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 19일 날 올해 사업 하기 위해서는 이제 유성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사업자로 선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12 사업이라서 저희 구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대상자를 최대한 섭외해보고 그때 그래도 좀 어려우면 예산을 반납한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이 사업이 뭐 중증장애인의 자조 모임 및 동료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올해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맡았다고요? 예. 올해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죠? 예, 올해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되죠? 작년 예. 저기 국장님은 저기 작년에 수행기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뭐 적절했다고 하시는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좀 검증이나 뭐 영향평가가 좀 잘 들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외에 공고만 하고서 그냥 포기를 하셨는데 조금 더 노력하셨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요. 꼭 저기 올해 4천만 원 잘 뭐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성과
결산서에 보면 부서 성과 나오잖아요. 세출 예산에 성과 지표 나오잖아요. 한번 봐보실래요? (181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이 결산서 181페이지 보면은 그 세 번째 정책 목표가 쾌적하고 편리한 사회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한다입니다. 확인이 되시나요? 결산서? 예. 그 예산액이 나오고 결산액이 나와요. 그렇죠. 예산액이 나오고 결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작성하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예산액이 9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결산을 한 금액이 52억이에요. 근데 그 정책 목표의 성과 지표 달성률은 다 103%예요. 근데 이런 항목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이 주민복지국 전체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학과 결산액을 작성하실 때 전체를 포함하신 거예요. 그럼 이 지금 성과 지표에 나오는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예산 집행률에 따른 측정 산식에 따른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 예산액들 가지고 그거에 따른 결산액을 표기하면 뒤에 성과 지표랑 맞을 건데, 예.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세출 예산에 전반적인 걸 다 포함하고 결산한 금액을 넣다 보니까 예. 예, 이게 사회돌봄과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는 예산액은 95억인데 결산을 52억밖에 안 하셨는데 이 성과 지표는 100% 이상이 나온다는 거는 예,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자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부서뿐만 아니라 주민복지국에 좀 당부 좀 드리려고요. 자료 요청하면 좀 자세하게 좀 미리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업이 굉장히 큰 규모인데 한 장짜리를 갖고 오면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리고 미리 볼 수 있도록 미리 주시고요. 결산 설명서 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예요. 굉장히 취지가 좋고요. 사업 목적도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목적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또 일부는 참여자의 사회보험료 공제로 인건비 집행에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중도 포기자하고 사회보험료 공제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중도 포기자는 4월달에 한 명 있었고요. 네.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공제가 4인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4월에 예. 포기를 하시면 예. 다른 분야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다시? 어떤 분야를 말씀하세요? 중도 포기자가 발생을 예, 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데로 다시 취업을 못 하냐는 거죠. 한번 신청을 해서 포기를 하면은 더 이상 취업을 할 수 없냐는 거죠. 그 분야에서는 다시 그 해는 할 수가 없고. 그 해는 그 분야만. 예. 근데 지금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중증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 물류 보조, 그렇죠? 그리고 뭐 복지관 목욕탕 관리 요원 이렇게 분야가 다른데 예. 다른 분야에도 재취업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예, 예. 보통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일을 못 하게 되는 사유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특별히 아프신 건지 편찮으신 건지 아니면 사전에 그런 어디가 안 좋은지 그런 거는 알 수 있게끔 미리. 일이 힘들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또 핑계대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좀 사유를 좀 명확하게 알아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 잘 도와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포기자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예. 예, 이것도 하나의 적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63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보조수당 지원이에요. 근데 62페이지도 그렇고 63페이지도 그렇고 종사자 근무 변동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근무 여건이 열악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 도모잖아요. 근데 목적에 맞게끔 사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대대적인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장애인 거주 시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 지원하고 종사자 보조상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네. 나름대로 지금 이제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일하시는 분들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좀 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지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조금 의견을 청취를 하든지 좀 자세하게 살피셔가지고 예, 이분들의 근무 변경이 좀 잦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노인 장애인과 수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하고 11시에 하면 되겠죠? 예, 11시에 휴일을 속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휴일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욱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순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2024년 희개년도 결산서 두 번째 투 관련해서 성과 목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서류, 예, 희개년도 결산서 본 서류 두 번째 겁니다. 예. 네. (238쪽에) 239쪽이네요. 그쪽에 그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은요, 명절 어려운 이웃 의문품 지원율이 있죠. 예. 예, 이게 보면 목표 100, 실적 100에서 100% 달성률인데요. 우리가 그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그 100% 달성될 수밖에 없는 그 지표를 설정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산이 이제 의문품이 쓰잖아요. 몇 명에 대한 의문품이 쓰면 거의 다 지원을 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럴 때는 이 성과 지표가 적절한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어려운 대상자에게 꼭 그 의문품보다는 후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상자들에게 주는 그런 물품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목표를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좀 더 이제 타당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육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또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3번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의료급여기금이 77.6%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수납액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예, 이 의료급여 기금을 사용해서 받으신 분들이 보통 이제 의료급여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가 있거든요. 의료급여 대상자도 사실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분들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이 좀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납도 유도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징수율은 혹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72% 정도 됩니다. 72.3%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뭐 2024년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네요. 예. 조금 더 어디 좀 관리하려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 생활보장과도 부서 성과를 하나 보실래요? 그 188페이지. 이게 24년도 집행한 예산에 대한 성과를 내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측정산식이 첫 번째 그 위기가정 생활안정도모가 전년도 실적 건수를 기준을 잡으세요? 올해 어떻게 했다는 게 측정산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년 대비해서 조금 더 늘려서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하려면 전년 대비 예. 올해 건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년도 실적 건수의 105%가 한 개 측정 산식으로만 돼 있잖아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측정 문제가 산식이 전년도의 목표치를 설정을 하실 때 전년도 실적 건수의 105%를 하겠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은데 측정 산식 자체를 결과치를 내는 거를 전년도 건수를 기준으로 잡으면은 이건 24년도의 실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98페이지.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20억인데 집행액이 10억 정도
잔액 비율이 50%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미적립 아동 발생에 따른 매칭금 집행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아동발전 지원 계좌는 보통 이제 여기 내용에도 돼 있지만 아동의 통장으로 만약에 5만 원 하게 되면 1대1 비율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뭐 아동 부모나 후원자가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아동이 돈을 버는 건 아니니까 후원자나 이렇게 부모나 이렇게 돈을 넣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이제 적립을 하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대상자를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확대했고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자격을 조금 대상자 범위를 좀 넓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아마 15억 정도 되죠? 올해 상반기 집행률을 얼마나 될까요? 아, 6억 4천 정도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15억에서 6억 정도 나갔어요. 여기 2024년도에 20억이라고 된 것도 원래 2024년 본 예산은 9억 정도였는데 중간에 좀 더 시에서 더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는 바람에 다 못 쓰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올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 10억 정도 다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설명서 92페이지. 90페이지. 이건 조금 많이 고쳤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산 현액이 미편성됐는데 실제 수납된 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잘못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철저히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유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의를 하고 1시 30분의 휴일을 속회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최영윤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의원 사이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은 결산서 85쪽부터 95쪽까지이며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518억 1,877만 2,210원, 징수결정액은 523억 4,258만 2,100원, 실제 수납액은 518억 4,181만 1,090원, 미수납액은 5억 69만 6,66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푸른환경과 일반회계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27억 1,540만 8,100원, 지출액은 25억 277만 7,940원, 2월액은 2천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138만 420원, 집행 잔액은 1억 124만 9,740원입니다. 다음은 204쪽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373억 255만 9천원, 지출액은 359억 297만 4,350원, 2월액은 5억 1,876만 1,030원, 보조금 반납금은 5,489만 9,870원, 집행 잔액은 8억 2,592만 3,750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93억 2,658만 7천원, 지출액은 79억 6,189만 6,620원, 2월액은 8,825만 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7,463만 4,350원, 집행 잔액은 2억 180만 3,030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24억 6,638만 5,590원, 지출액은 24억 4,370만 5,670원, 보조금 반납금은 2,237만 2,360원, 집행 잔액은 30만 7,560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공원과 일반회계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180억 4,368만 6,280원, 지출액은 159억 5,742만 6,690원, 2월액은 16억 4,099만 67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25만 2,860원, 집행 잔액은 3억 3,601만 6,060원입니다. 다음은 213쪽 녹지산림과 일반회계 결산 내역으로 예산 현액은 237억 7,217만 240원, 지출액은 178억 395만 3,210원, 2월액은 46억 2,042만 6,660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9,325만 5,710원, 집행 잔액은 7억 5,453만 4,66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액은 82억 3,641만 3,845원이며 세출 결산 총액은 73억 3,487만 6,010원입니다. 다음은 396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등 3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24억 1,969만 5,623원, 당해년도 조성액은 56억 4,833만 9,770원, 당해년도 사용액은 43억 4,145만 420원, 당해년도 말 조성액은 337억 2,658만 4,973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계속비 결산으로 122쪽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결산 사업으로는 방동 수변공간 여가 기반 조성 사업과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으며 먼저 방동 수변공간 여가 기반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 24억 8,705만 5,240원 중 22억 5,161만 2,28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억 3,520만 3,28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목재 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 29억 7,071만 4,850원 중 1억 8,867만 7,7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27억 8,203만 7,1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44쪽 일반에게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월 5건 18억 6,381만 2,370원, 사구월 13건 20억 737만 8,560원, 계속비월 2건 30억 1,724만 430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50조 주차장 특별히계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월 1건 1억 5천만 원, 사구월 1건 7,777만 7천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생활환경국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푸른환경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푸른환경과입니다. 예, 송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결산서 20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요. 예. 페이지가 안 보이지? 네. 쾌적한 대기 보존 사업 있잖아요. 20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면은 202페이지요? 예, 쾌적한 대기 보존 사업이 있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정책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성과에 보면은 두 번째에 보시면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 표기된 예산액은 그 세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액 1억 9,498만 5천원을 그대로 넣으신 것 같은데 예. 결산액 9,400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죠? (202페이지에) 가서 결산된 금액을 보면 예. 9,400 이상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성과 부서 성과를 표기하기 위해서 쓰신 그 표기하신 결산액이 9,400이라는 이 결산액은 어디에서 수치가 온 건가요? 교수님 이 부분은요. 예, 확인해 주시고 예산에는, 예.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 그 자동차 그러면 배출가스 단속 실적을 500건 목표하셨는데 996건 하셔서 199%의 달성률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게 세입에 반영된 거면은 세입에 푸른환경과 세입에 반영된 거면 234-02 기타 과태료가 이게 전체 금액인가요? 이 세입이? 푸른환경과 기타 과태료에 이거 말고 들어오는 게 어떤 게 있어요?
그것도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국장님. 예, 두 가지 따로 확인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재만 의원, 아니요, 죄송합니다. 양명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예. 이거 아까 또 저기 주민복지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이거 갖고 계셔요? 예. 여기 뒤에 7가지 지역 7가지 이제 7가지 개선 사항이 있습니다. 개선 권고 사항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몇 페이지? 21페이지. 21페이지요? 예. 이 21페이지부터 예. 예. 개선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예. 이게 1부터 해서 7가지인데요. 예. 여기 보시면 푸른 환경과도 해당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예. 그거 어떻게 이거 읽어 보셨죠? 예. 예,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개선사항 7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여기에 과로 명확하게 명시된 사항이 없어가지고 예. 명시사항이 없어요? 예. 푸른 환경과 딱 이름이 적혀 있는 건 31페이지 그럼 31페이지요? 6번째 저기 예. 개선 권고사항 중에서 성과 계획 및 성과 보고서 관리 철저에 푸른 환경과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예. 그 중간에 보시면은 예. 지금 우리 생활환경과 소관의 그 목표 달성치가 과도하게 높은 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거죠? 네. 예. 이것을 이제 매년 수요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이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과 목표를 잡았는데 성과를 계속 초과 달성을 해서 이것은 성과 목표를 더 높게 잡아가지고 좀 100%에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목표를 더 높게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좀 작게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개선 권고사항에 저기 생활환경국 몇 가지 과가 들어가 있는데 그 과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꺼번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여기 보시면 그럼 5번째 유사 중복 또는 저성과 기금의 유지 필요성 검토에 주차장 적립 기금이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요것은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와 적립기금이 중복성이 있다고 저기 하는 사항인데요. 요것은 그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지만은 주차장의 수급 실태에 맞게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려면은 기금이 필요해서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 우리 부서에서는 업무 추진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지적은 해주셨는데요. 예. 법이 조금 바뀐 건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기 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또 있는데 또 주차장 적립기금이 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예전에 제가 행감 때도 봤을 때도 주차장 적립기금인가? 그거는 아마 전국에서 우리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그래서 다시 한번 잘 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밑에 녹지기금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녹지 기금은 뭐 기금 조성액도 많지 않지만은
그동안 사용을 안 해서 또 지적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일부는 녹지기금 사용 계획도 좀 있고요. 이 기금도 아울러서 같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5년 동안 7억 모았는데 보통 공원 녹지하면은 보통 몇십억 정도 들어가는데 뭐 한참 모아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과에서 좀 잘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똑같은 얘기를 또 드리는데 이 결산검사 의견서가 저희들 보라고 만든 게 아니고 예. 과에서 이 집행부가 보고서 이거대로 합당한 의견이라면은 좀 개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걸 잘 검토하셔갖고 매년 행정이 좀이라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요. 예. 네. 결산 설명서 170쪽. 예.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예. 1억 2,600만 원인데 집행액이 3,960만 원. 예. 집행 잔액 비율이 68%입니다. 예. 이게 계속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죠. 예.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교체 수요 감소하고 최근 경기 침체 여건에 따라 수요 감소라고 예. 하셨는데 예. 이 사업이 그래도 좋은 사업이잖아요. 예. 좋은 사업인데 이제 대상층을 이제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대상도 적고 또 이 자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부담 때문에 이 좋은지 알면서도 이렇게 지금 신청이 저조한 실태입니다. 매년 이것은 감소하고 있고 이건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국비인데 국시비 이것은 그 국시비 자체가 앞으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그 자부담 비율을 전국에서 공통으로 관리해야 되나요? 조금 더 어떻게 바꿀 수는 없나요? 자부담 비율을? 예, 그것도 하나의 그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주면서 대상층도 좀 넓혀주고 자부담도 좀 줄여주고 하면은 좀 더 활성화되고 신청이 늘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시나 국비에 나라에 이렇게 개선 사항 같은 걸 요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좋은 사업 같은데 계속 남고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아마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그런 걸 보일러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예. 계속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양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최욱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슬 의원입니다. 169쪽 설명서 환경오염 행위 단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환경오염 행위 단속에 대해서 그 집행잔액 발생 그 사유를 보면 그 과태료 처분이 없어서 이제 미집행이 됐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환경오염 그 단속을 할 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죠? 우리의 점검 대상 업소에 우리가 지금 안내문을 보내고 이렇게 약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는데요. 예. 우리 그 지자체에 그 환경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게 돼 있는데 지금 환경신문고가 설치가 돼 있나요? 우리 그 자체에 푸른 환경가에? 예, 그 전국적으로 돼 있는 그 신고 번호가 그 128번이죠. 예, 128번. 예.
그래서 이 규정을 보면 환경신문고의 설치 운영은 우리 이제 환경 관련 부서에 환경신문고를 설치 운영하게 돼 있어서 예. 실제적으로 저희도 잘 모르고 이번을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모든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고 128번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홍보를 좀 해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지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지금 5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섰지만 예. 예, 그냥 다 이렇게 반납한 상태라 우리 주민들이 이 신고 방법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우리 그 환경 관련 부서에 환경 신문고를 설치를 해서 128번으로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다 알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동별로 매달 예. 홍보물을 보내는데 이 안내문에 이걸 넣어서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통장 회의나 뭐 주민자치 회의 때 예, 그렇게 이제 그 홍보를 하면 예, 모든 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주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푸른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201쪽 예,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비가 있습니다. 예, 1,160만 원이고 집행액은 286만 1,000원. 예, 잔액 비율이 75%입니다. 예,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노령화에 따른 영농활동 인구 감소, 예, 비닐 재질의 품질 향상에 따른 교체 주기 증가 1년에서 3년으로, 예, 이게 저기 뭐 농촌에 폐비닐이 지금 없어서 수거가 안 되는 건 수거 보상금이 안 나가는 건 아니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소량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집화장에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따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소량들은 그렇고요. 대용량은 지금 여기 그 발생 사유에다가 넣은 것처럼 그 하우스 같은 것이 좀 수명도 길어지고 영농 활동도 좀 적어지고 수거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그래도 농촌에 그래도 폐비닐이 계속 있긴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예. 이게 그래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사업을 또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환경오염도 예방되고 산불 예방도 예방되고 미세먼지 예방도 되고 탄소 중립 우리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구가 노력하는데 그런 목적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킬로그램당 단가가 얼마죠? 등급에 따라 틀린데요. 제일 좋은 건 140원 주고 좀 질이 안 좋은 것들은 절반 가격 정도 됩니다. 전국 지자체가 똑같습니까? 예, 똑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인터넷 저기 뭐 찾아보고 왔는데 당진시가 뭐 저기 뭐 전국 최고의 보상금을 준다고 A급을 갖다가 킬로그램당 얼마더라? 예. 260원인가 그때까지 올렸더라고요. 예. 단가를 우리도 올리면 적용 단가가 140원에서 국비를 20원 더 추가를 해서 160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자체별로 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진이 A급을 갖다가 260원 주는 것 같아요. 킬로그램당 그 단가를 지자체마다 이렇게 올릴 수가 있나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저기 집행전에가 이렇게 남길 게 아니고 단가를 좀 올려서라도 이걸 다 어떻게 수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보상금 좀 올려서라도. 예, 한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임미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결산서 본서류 87쪽에 있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폐기물 수수료. 예. 저희 결산 설명서 181쪽에 지금 사업명에 따라서 부과된 금액이랑 수납된 금액이 나와 있는데 181쪽에 네. 예. 지금 대형 폐기물하고 특수 규격 봉투 PPT 마대가 같이 금액이 합산돼 있잖아요. 예. 대형 폐기물하고 특수 규격하고 금액이 얼마나 되죠? 부과된 금액이? 지금 현재 총 구매액으로는 돼 있어서 예, 따로 구분을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 네, 그 예. 예산 세울 때는 별도로 금액을 구분해서 주셨는데 결산할 때는 같이 합쳐져 있어서 제가 볼 수 없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거기 보시면 이제 예산이 118억인가요? 예산 현액이 118억이고 환급이 2억 정도 됐는데 환급은 어떻게 된 사항이죠? (87쪽에) 보시면 지금 환급액이 2억 1,827만 3,060원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대형 폐기물에 대해서 신청을 했다가요. 예, 그 취소를 해서 예, 다시 환급금을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첨부 서류를 봤더니 납세자 착오라고 되어 있는데 2억 정도의 납세자 착오가 발생을 하나요, 보통? 첨부 서류 37쪽에 보시면 아마 그건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라고 해서 납세자 착오로 2억 1,827만 3,060원인데 예. 납세자 착오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나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은 따로 정리를 해서 예, 세부적으로 말씀을. 네, 요거는 보통 발생하지 않는 일 같은데 요걸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예.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이제 뭐 잘못해가지고 저희가 저희한테 뭐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환불을 받아야 예. 되는 상황이 생길 때 보통 저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환불을 해주고 있죠? 통장을 받아서 예, 저기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조례에 의하면 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지 서식에다가 이제 본인이 환급받고자 하는 내용들을 적어서 내면 저희가 환급해주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네. 대형 폐기물에 한해 있는 거로 조례에는 보여져요. 그리고 조례에 있는 별지 서식이 조례와는 항이 맞지가 않아요. 환급에 대한 항목이.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조례하고 별표하고 저희 조례 13조인가에 의해서 뭐 환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13조에는 환불에 관한 규정이 없고 14조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것에 의하면 대형 폐기물 이외에는 환불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예. 네, 이런 법령들을 좀 미비된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임민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결산 설명서 21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는 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차량 관련 과태료, 그다음에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216 자동차 페이지.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네, 찾으셨어요? 예. 네. 국장님, 미수납액 처리가 지금 4억 2,779만 5천 원인가요? 예. 네. 여기 미납 사유를 보면 위반 행위자의 소재 불명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미수납액 발생이라고 했는데 예. 이게 소재 불명이랑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 소재 불명이나 미수납 경제적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이 비율이 전체 네. 대상자 중에 얼마나 되냐? 네네. 그걸 그렇게 파악을 따로 해놓은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도 보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율 저조. 작년 결산서도 찾아보니까 사유가 똑같아요, 국장님. 예. 이거는 납세 태만이나 납세 기피이지 않을까요? 경제적 어려움을 빌미로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 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네. 이걸 하고 별도로 체납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은 그래서 뭐 안 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아니고요.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수납액 처리가 작년에 비해서 점점점 증액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성실 납부자들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요. 그렇죠?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또 재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징수 체계 좀 개선을 하든지 주민들에 대한 성실 납부 교육을 한다든지 좀 의식을 바꿀 수 있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더 체납 관리에 행정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행정적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서요. 체납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차관리과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설명서 261페이지. 예. 구룡 소류지 생태 휴식공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 4,500만 원. 예. 작년에 못 써갖고 집행 잔액 비율이 100%입니다. 예. 이게 토지 소유자가 실종돼서 그렇다고 하셨죠? 예. 이게 아마 올해도 예산이 서 있죠? 예, 요것은 지금 당초 대상이요. 이게 이것이 우리가 수용권이 있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공탁도 뭐 대상이 없다 해서 공탁도 걸 수 없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이건 일단은 집행은 못했고요. 새로 예산을 세운 것은 사업계획을 대상지를 옆으로 좀 변경을 해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이 다행히 합의가 찾아지고 법적으로 이게 집행 불능 상태가 되면은 괜찮은데 그것이 자꾸 지연되면은 이대로 사업을 계속 늦출 수 없기 때문에 우회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제 우회하는 걸로 결정된 건 아니고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까? 언제 결정? 검토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행정 절차를 밟아주고 LH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영속성 있게 가되 LH 사업은 하고 있으되 우리의 행정 사항만 요 구간만에 한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시간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애로사항 잘 들었고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셔갖고 올해 사업 예산 잘 사용해서
좋은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 LH에서 공사하는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억입니다. 50억. 예. 지금 이게 몇 년 됐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소유지에 따른 그 매입 저수지 안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행방불명. 아예 땅 주인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예. 이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여기까지 오신 것 같은데 예. 우위에서 진행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런 내용은 우리 부서만 알고 있었지. 예. 저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런 내용을 공유를 예. 해주세요. 지금 제방 입구 쪽에 지금 사유지인데 저쪽 시작할 때는 그 땅을 예. 매입하는 것처럼 보고를 했었어요. 예. 이게 지금 우위하는 검토 중에 내용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저뿐이 아니고 여기 지금 예. 다 지역구의 의원님들이신데 지역에 관계되는 내용은 변경 사항들에서 알려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일단 먼저 이쪽. 예, 추육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금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련해서 드리겠는데요. 책자는 425쪽이고요. 우리 그 설명서 혹시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 예. 예. 28쪽에 보면 예. 녹지 기금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예. 사용하기 전무예요. 예. 예. 그리고 보면 이 운영 조례를 보니까 존속 기간이 2029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기금의 용도를 보면 녹지공원 산림 등의 조성 사업 추진 및 조사 연구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그밖에 녹지공원 산림 등의 조성에 관련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까지 5년 동안 이렇게 전무한 상태로 돼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아까도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예, 기금 조성액이 워낙 작고 공원 규모가 한번 손대면은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 동안은 이제 우리가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로 지속해 왔는데 올해부터 일부 올해 2억하고 1억 2천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금 사용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아, 2025년도에는 예. 그래서 예, 그 지금 동안은 안 현재 썼는데 9억 7,700만 예. 원이 지금 조성이 돼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게 증액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한 이제 10억 가까이 이게 예. 조성이 되다 보니 2029년까지 그 전에도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 처음에는 이게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이건 해마다 아마 이렇게 서로 논의가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 지속적으로 해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3억 정도 또 1억 2,900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난 게 지금 이제 9억 7천 정도 되니까요. 예. 올해 예산을 잘 세워서 이렇게 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이상입니다. 네, 추육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네, 양명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명환 의원입니다. 결산 설명서 309페이지 309페이지. 309페이지인가요? 네, 예. 309페이지 5페이지. 9 예, 9페이지. 예.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국비가 있습니다. 예. 4,340만 원이고 집행액이 1,952만 원. 예. 잔액 비율이 55%입니다. 예. 이게 보통 그냥 실태 조사면은
예산을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남았을까요? 예. 이게 이제 우리만의 사업은 아니고요. 국비하고 시비 이제 매칭을 하는데 요 부분은 산사태 예방 그 조사에 비해서 예산이 좀 다소 많이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산사태 우려 지역 62개소를 기준으로 4,340만 원을 편성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2024년도 본예산 당시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31개소만 이게 실태 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이유가 있나요? 산림청하고 그 계획을 세울 적에는 61개가 맞았었는데요. 실태 조사 대상을 할 적에는 31개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왜 예정을 할 적에 우리가 추산할 적 61개였었는데요. 실체 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31개 정도 돼서 그렇게 줄은 사항입니다. 나머지 31개소는 실태 조사 안 해도 괜찮을 정도? 예. 이게 2023년도에는 1,260만 원 해갖고 21개소를 실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24년도는 그럼 31개소에서 지금 한 52개소 정도를 실태 조사를 하셨는데 보통 실태 조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실태조에 따라서 뭐 좀 위험하거나 그런 데를 사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 예산 같은 걸 세우지 않나요? 올해 예산 보니까 이거 예산이 산사태 예방 실태 조사에 따른 그 후속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실태 조사라고 그 결과에 따라서 따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방 사업을 한다든지 필요한 사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태 조사에서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사방 사업 같은 걸 하는데 실태 조사 결과 이렇게 복구공사나 이렇게 예산을 안 세우다 보니까 실태 조사로 끝나는 것처럼 돼 있는데요. 실은 그렇게 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혁수 의원님이 녹지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예. 올해 예산 세우셨는데 어디다 사용하시나요? 구체적으로 2억하고 1억 2천. 녹지기금 쉼터하고 숲속야영장 토지 매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그러면 좀 갑동하고 죄송한 정정, 말을 예. 잘라 죄송한데 녹지기금은 녹지과에서만 써야 돼요? 녹지산림과에서? 조례상의 관리부서가 녹지산림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공원과 녹지조성이 용도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조성으로 이제 문구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예. 그 조례를 어차피 녹지기금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기금이 아니잖아요. 예.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기금이잖아요. 예. 그럼 이거 활용도를 높이시려면 조례를 좀 정비하셔가지고 예. 공원에 우리 그 대수선 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한 예. 군데 하려면 한 5, 6억 정도. 예. 그 순서를 기다리기엔 너무 많아요, 우리 유성구의 공원이. 예. 그럼 소규모 수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녹지기금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용도를 좀 바꿔놓으시면 조례상에 예. 바꿔놓으시면 사용이 가능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9억이 넘게 있지 않습니까? 예. 1년에 한 1, 2억씩 정도만 그 공원 수선비를 쓰셔도 뭐 매년 한 1억 정도 기금 조성되고 하면은 예. 향후 몇 년 동안은 공원 수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검토 한번 해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없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의를 선포합니다.